대표팀 감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혜선 축현 전력강화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표팀 감독에 대한 어떤 정보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황선홍을 포함한 국내 감독 4인, 외국인 감독 7명 등 11명으로 추려졌다는 정도만 알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메시를 잡으며 스타덤에 오른 레전드 외국인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에 공개 출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은 현재 감독 자리가 공석인데요. 지난 아시안컵을 마치자마자 클린스만을 자르고 황선욱이 박항서 감독, 김남일 코치 드림팀을 밀어내고 어부지리로 임시 감독직을 수행한 이후 축구협회는 새로운 사령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표팀 감독직 후보에 오른 외국인 감독의 면면을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살펴보시고 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죠.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대표팀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될 것이란 점은 일찍이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이 보여준 형편없는 모습을 보며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당장 6월에 있을 싱가포르,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 6차전을 대비해야 함에도 왜 아직까지 누가 차기 감독직을 맡는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수년 전 김판곤 감독이 일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선임 과정을 거쳤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이번 감독 선임은 정신 차리고 각별히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안컵에서 이강인 등 물병 3인방의 탁구 게이트 이후 축구협회는 국민들의 수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통이나 행정적인 문제, 준비 과정에서 감독도 선수단 기강도 잡지 못하면서 손흥민만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쌍방 책임론을 꺼내는 데다 전술도 특별하지 않은 채 이강인에 의존하는 황선홍을 불러들이고 박항서 감독을 모욕한 문제 등 다양한 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비판을 가벼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황선홍 등 한국 대표팀 선수 출신 감독을 선임할 것이라는 루머가 흘러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슬그머니 2002 월드컵 출신 선수를 그냥 앉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정혜선 위원장은 차기 사령탑은 8가지 기준, 즉 전술, 선수 육성, 명분, 경력, 소통 능력, 리더십과 최상의 코치진 섭외 능력을 두루 살피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엔 클린스만처럼 파주 트레이닝 센터는 북한과 가까워 무섭다는 등의 무식이 통통 튀는 이유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모양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각별히 검증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죠. 그런 가운데 주요 후보로 주목받는 외국인 후보가 몇 있습니다. 가장 먼저 또 많이 주목받는 이는 아르헨티나의 원맨쇼로 끝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유일한 패배를 기록하게 만든 에르베 레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특히 레나르 감독은 내 최우선 목표는 한국 A대표팀 승선이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것이며 나의 거주지는 한국일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로 의지가 상당한데요. 국내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 A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다. 한국은 그동안 네덜란드와 독일 출신 감독을 경험했다. 나는 프랑스 출신으로 최근에는 실전에만 나가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는 일이 잦았던 사우디의 전력을 안정화시키며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라며 어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공영방송 기자가 추가 취재한 결과 르나르는 몸값 또한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던 감독 후보라기에는 굉장히 소박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본인과 동행하는 코치 모두의 연봉을 합쳐도 클린스만 한 명의 연봉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조건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만을 위한 선발 과정을 진두지휘해서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김판곤 감독도 르나르 감독을 추천합니다. 예전 신태용 감독 후임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오른 적 있었지만 당시 모로코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상황이라 모로코가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해 결렬됐다고 하죠. 그때 르나르 다음 후보였던 벤투가 선임됐던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이후 르나르 감독은 기회가 있을 때면 제일 먼저 한국에 연락해 관심을 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센터백 출신으로 경기 전체를 관망하는 지위가 몸에 밴 선수 출신 감독답게 한국 축구의 빌드업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데요.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 상성에서 특히 강해 한국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방식을 수차례 보여줬죠. 실제로 잠비아를 이끌던 시절에는 1승 1패를 나눠 가졌고 모로코를 이끌던 때에는 2017년 평가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전적에서 2승 1패를 거두기도 했죠. 미남 감독이자 터프가이 같은 야성적인 매력에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휘어잡는 강한 스쿼트로서의 매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거친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외모가 주는 압도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클린스만처럼 시도 때도 없이 실실거리며 웃으면 이강인처럼 슬슬 기어오르는데 익숙한 어린 선수들이 호구로 알고 마음대로 행동하곤 하는 건데요. 르나르 감독 휘하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를 거쳐간 선수들은 하나같이 그가 압도적인 목소리와 외모로 선수들을 휘어잡는데 감독님의 코칭을 듣고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마치 장군의 지시를 받고 전장에 뛰어드는 전사가 되는 기분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잘생긴 외모는 2018년 월드컵 당시엔 여성 축구 팬들이 모로코 감독 혹시 영화배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선 가장 잘생긴 감독 1위에 선정되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황희찬을 지도하기도 했던 훌렌 로페테기 감독도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울버햄튼에 떠난 이후 나폴리,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접촉했지만 팀을 정하지 않았던 그는 업무 능력, 언어 능력과 유럽 대회 경험 등이 뛰어난 잔뼈 굵은 감독인데요. 스페인 출신이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모두에서 뛰기도 했던 골키퍼 출신답게 경험도 인맥도 많은 감독이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 팬들에게는 러시아 월드컵 직전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사임하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맡기도 했던 독특한 이력으로만 기억되던 감독이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의 로페테기 역량을 살펴보니 또 벤투가 뿌려놓은 빌드업 전술을 키울 수 있는 자질이 보여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스페인 자국 내에선 어린 선수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키워내는 역량, 전술적 식견이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점도 마음에 들지만 로페테기의 축구 철학 및 경기 스타일은 아주 전형적인 스페인식 점유율 축구라는 점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특히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하고 유기적인 짧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우리가 흔히 스페인 축구라고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축구 방식인데요. 포메이션은 바르셀로나식 4-3-3을 가장 선호하는데 스페인 대표팀 시절 종종 3-4-3과 4-4-1이 변칙적으로 구사하기도 하는 등 딱히 한 가지 포메이션만 집착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다 경기 중에도 세심하게 전술 변화를 주는 지략가적 면모가 돋보이기도 하죠. 경력 또한 단순히 화려하게만 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잔뼈 굵은 점도 눈에 띕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레알 마드리드 B팀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스페인 U19, U20 대표팀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 스페인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은 대부분 로페테기 감독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3년 U21 유럽 선수권에 우승했던 선수들 중 모라타, 모레노, 이스코, 코케, 알칸타라, 카르바알과 마르티네스 등은 현재 스페인 성인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로 성장했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전술적 역량이나 젊은 선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선 확실히 탁월한 면모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스페인 선수들을 지도한 경력을 10분 발휘해 스페인 출신의 이강인 선수와 공감대를 형성해 그의 잠재력은 끌어내고 부정적인 면은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황희찬을 지도하며 쌓은 이해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도 기대할 만하죠. 이외에도 FC 서울을 맡았던 귀네슈 감독, 디에고 알론소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 무리뉴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수석 코치를 맡았던 아이트로 카란카 등이 후보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6월 예선전을 앞둔 대표팀은 5월까지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축구대표팀 감독의 국적에 상관없다는 국민들이 무려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감독은 저마다의 강점이 확실한 인물들인데요. 여러 논의와 신중한 고민으로 선임한 뒤에는 묵묵히 믿고 따르며 또 한 번의 멋진 다음 월드컵을 치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또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황선홍 감독의 선임을 위한 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 대표팀과 우리 축구가 건강하게 부흥하기만을 기원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